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만을 보고 장사를 해야 되고, 건물의 면이 얼마나 유효하게 설정될 수 있느냐, 잘 되고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판단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료액이 바쁠 수도 있어요. 인건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쪽까지 올까? 여러분도 서두르지 않고 함께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조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안양의 대대 전용 클럽, 안양에 있는 대대 전용 클럽, 노블 캐럼 클럽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안양 평촌 인덕원, 오전동, 네, 이런 지역에 전반적으로 당구장 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블 캐럼 클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하고 투어를 쭉 해보시면서 자리를 판단해 보시면 이쪽 지역에서 좋은 자리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당구장 자리에 대한 한번 샘플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지역에서 유명한 당구장이라고 하는 이 노블 캐럼 클럽은 어떤 입점지에 위치해 있구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하고 이쪽 지역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보로 한번 요 근처를 일단 돌아보는 걸로 하시죠. 네, 예, 일단 대로변 쪽에 나왔는데요. 네, 안양 노블 캐럼 클럽이라고, 대대전 클럽이라고 해서 간판이 크게 잘 붙어 있죠. 네, 요 매장들은요, 이게 간판이 도보로도 그렇지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리고 출퇴근길에 이동하면서 눈에 잘 띄게끔 이렇게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건물의 여건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건물의 여건을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입점지를 선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대로변 쪽에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너 쪽에도, 보통 비용들 아낀다고 한쪽에만 붙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잘 보이게끔 이렇게 붙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아래쪽에도 뭔가 붙일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 건물에 5층짜리 건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층짜리 건물이네. 6층짜리 건물에 주차가 대략 한 30대 정도 돼 보이거든요. 30대까지는 안 되겠다. 한 20대 정도? 20대 정도 돼 보이는데,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느낌도 좀 들어요. 네. 이런 것들은 건물 입점할 때 떻게 해결을 할 건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이 정도 규모면 대략 한 15대 정도의 당구대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이 15대의 동시 인원수가 30명. 그러면 차량이 30대가량 들어와야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은행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마트도 중대형 마트죠. 주거지의 중요한 지점에 주로 있는 마트예요. 이런 마트가 이게 동시에 주차가 됐을 때 내 당구장에 오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주차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당구장 다 자리를 찾아다니시다 보면, 요런 이제 그린 홈마트, 요런 지역에서 슈퍼보다는 좀 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런 마트들을 보실 텐데, 이런 마트들이 있는 지역이 대부분 주거지 밀집 지역에 좀 대표가 되는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건물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은 그냥, 이쪽은 다 아파트 단지들이고요. 이 길 건너편은 공장지대. 대부분 공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실,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고 있어요. 이쪽 지역의 특색이기도 해요. 이쪽 지역은 외곽 쪽으로는 공장들이 있고, 안쪽으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주거지들이 있고 이래요. 그 다음에 그냥 요 근처를 한번 쭉 돌아볼까요? 네.
사실은 대대전용 구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아파트 앞에 부속해 있는 그냥 상가네요. 네. 여기에 뭐 간단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고, 네. 커피숍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냥 간단한 동네 사람들 이용하는 커피숍. 그 다음에 핸드폰 가게도 조그맣게, 치킨집도 조그맣게. 네, 보통 이런 데 있는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그래요. 네. 작게 작게 비유명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이렇게 쭉 둘러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중대구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위치들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대대전용 구장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좀 쪽팔리긴 하네.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유튜버라기보다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스크린 골프도 요 건물에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앞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작은 상가 단지들에는 유명 브랜드라기보다는 예, 조금 작은 브랜드, 예, 덜 유명한 브랜드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늘 알아보는 자리가 중대 구장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비관적일 수 있는데, 대대 전용 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투어를 쫙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뜨레쥬르도 있고, 네, 주거지, 요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정도의 규모와 브랜드죠. 네, 저쪽 길 건너편으로, 네, 요쪽 지역이 특징적이긴 한데, 요 1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으로 넘어가는 오른쪽 방향은 대부분 다 공장지대들이고요. 사무실들 밀집 지역, 공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실 밀집 지역. 그 다음에 그 반대편 도로 쪽으로는 대부분 주거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요즘 안양 지역의 특성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자, 다시 건물 있는 쪽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도 제가 처음에 촬영한 날이 비 오는 날이었는데, 이 도로변에서 비 오는 날 촬영을 했더니 음성이 아주 개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부분만 다시 촬영을 하는데, 역시 덥네요. 예. 올 여름은 올 여름은 이렇게 사장님들하고 같이, 사장님들 간접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도로를 당구장 자리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좋은 자리들에 대한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아시겠지만 이 상가는 이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상가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네. 저 앞에 건물에 있는, 그러니까 당구장이 있는 건물에 있는 마트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마트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큰 상권들에 비해서는 규모들이 조그만 것들이 입점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딱, 딱 여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대대전용 구장으로 봤을 때 이 자리는 이 상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동네 상권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1번 국도 라인 전체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예, 거기에서의 가독성이 어떻느냐, 위치적으로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면이 얼마나 유효하게 설정될 수 있느냐, 예, 규모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하고 같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노블 캐런 클럽
주변의 상가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 근처에 상권이라고 하면 요거 다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중대구장을 보는 어떤 상권에서의 어떤 맥을 보는 기준과는 다르게 대대전용구장은 전체적인 이 지역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지역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만 보면 안 돼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대당구장을 기준으로 이 위치를 본다면 매우 나쁜 자리임에 분명해요. 네, 상권도 매우 좁고 또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만을 보고 장사를 해야 되고 또 이 건너편에 있는 일부 사무실들,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건너편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도보로 넘어오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예, 이 위치는 딱 중대구장 되다 보니 뒤에 아파트 단지만을 보고 장사를 해야 되는 곳인데 그러기엔 너무 장사의 범위가 좁죠. 예, 또 그러기엔 또 너무나 큰 건물이고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비싸겠죠. 이제 부적합한 자리가 될 텐데 대자 전용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가시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으로 대대전용 구장의 위치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당구장 이 지역 전체를 한번 파악하는 투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로 들어왔습니다. 예, 비가 좀 쏟아져 가지고요. 차로 들어왔고 당구장 자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이게 좀 전처럼 이렇게 돌아다녔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체의 동선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예, 중대구장이건 대대구장이건 중대구장은 좀 좁은 범위로 동선 파악을 하면 되고 대대구장 같은 경우는 좀 넓은 범위로 이 지역 여기는 안양이거든요. 안양 지역이니까 안양 지역 전체 상황에 따라서는 군포 지역까지도 전체적인 동선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주동선이 어딘가, 이 지역 내에 주동선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주동선 한번 쭉 돌아보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서 어디에 어떤 상권들이 있구나 네, 해서 크게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상권 지역까지도 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 괜찮아요. 예, 들어가 보면서 여기는 어디에 상권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입점하고자 하는 요 지역, 오늘은 요 노블캐럼 클럽이니까, 요 노블캐럼 클럽까지에 오는 고객들이 어떤 성향을 보일 건가, 올 수 있는 위치인가, 예, 중간에 잘린다면 어디서 잘릴 건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괜찮겠는데 그러면 대상 고객이 어떤 사람들이 될까, 어떤 사람들이 대상 고객이 돼서 내가 입점하고자 하는 이 당구장의 고객들로 손님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떤 대상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어느 지역의 사람들을 내 당구장으로 모일 가능성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 뭐 손익도 따져보고, 뭐 아까 제가 잠깐 요 근처 돌면서 말씀드렸듯이 뭐 주차가 좀 어렵다거나 진입이 조금 어렵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전략들을 짜보고 손익을 한번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내가 이 여기다 당구장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자리에 대한 판단도 하고 그 다음에 창업 비용에 대한 부분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예. 저하고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권별로 또 당구장의 유형별로 잘 되고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대구장, 대대구장 좀 이렇게 적당한 비율을 섞어가면서 자리를 판단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입해서 동네는 똑같은 동네가 아니더라도 여기는 안양이지만 안양이 아닌 지역에서도 뭐 대부분 동네들이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상권의 구조적인 형태가 제가 소개해드리는 샘플 내에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순서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가 한번 이렇게 돌면서 주저리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할 건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리를 알아보시면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나가 볼까요? 아, 여기 주차비가 꽤 나왔을 것 같아요. 이 건물에 주차비가 의외로 비싸네. 최초 30분에 2,000원이고 추가 10분에 1,000원이니까 사실 당구비만큼 나오겠는데요? 1시간 주차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당구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 어, 손님들한테 제공되는 주차권, 기본 주차권 외에 추가로 내가 내야 되는 주차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운영 예산에 반영을 해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외곽으로 먼저 돌면서 제가 동선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여기 항상 헷갈려요. 여기서 그냥 가면 여기서 딱지를 끊더라고요. 네. 아,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거예요. 네, 저랑 이렇게 다니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당구장 자리를 판단하는 데는 어, 어떤 순서에 어떤 순서를 하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어떤 요소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촬영이라 원래 날짜 정해놨어요. 첫 번째 촬영 날짜를 정해놓고 아침부터 이제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를 미루면 또 하루가 미뤄지고 하루를 미루면 또 하루가 미뤄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가 와도 그냥 해야 되겠다. 어차피 자리 알아보는데 뭐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네. 자리 알아보러 오늘 어느 지역에 어느 부동산 한번 가봐야지, 어느 동네 한번 가서 좋은 괜찮은 자리들이 있는지 좀 한번 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거고 눈이 오는 날도 있을 거고 막 30도 35도 막 이렇게 가는 엄청난 뜨거운 날도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럴 때마다 뭐 쉴 수 없잖아요. 네. 그럼 하루하루 미뤄지고 게을러지고 할 걸 못하니까, 네. 일단은 여기가 1번 국도 라인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왼쪽 편은 군포로 넘어가는 쪽이죠.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왼쪽 편에 주택가들이 좀 있고, 네. 오른편은 평촌 시내예요. 네. 평촌 시내에 여러분들 이제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촌에 소형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들이 많죠. 네. 그리고 이쪽 지역이 최근 들어서 계속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건물들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상권이 조금씩 재편되는, 큰 상권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작은 상권들이 조금 변하는 거죠. 네. 네, 여기가 이제 평촌 호계동을 지나고 있고요. 네, 이쪽 오른쪽이 네, 평촌 아파트 단지 있는 쪽이고, 요 왼쪽이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예요. 그리고 지금 가면서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394구 당구장이라고도 있고, 그 아래 DS 당구 클럽이라고 대대전용구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 DS가 옛날에는 안양 쪽에 뭐 당구가 대대구장이 막 활성화되기 전에는 저기가 꽤나 잘 되던 당구장이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삐뚤하게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좋겠구나. 네. 네, 왼쪽에 아파트 단지가 지금 새롭게 또 쭉 올라갔어요. 네, 오른편은 기존에 있던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알아보실 때 대부분 대대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가능 범위가, 그러니까 내 당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 범위가 반경 5km, 예, 반경 5km 정도로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거의 섹터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요게 이제 주동선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주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동네 구석구석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주로 어디로 다니고, 출근할 때는 어디로 가고, 퇴근할 때는 어디로 가고, 놀러 갈 때는 어디로 가고, 외식할 때는 어디로 가고, 동네 친구들하고 뭐 할 때는 어디로 가고, 예, 어느 길로 해서 어떻게 간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마 쫙 박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돌고 있는 거는, 이 상권의 외곽을 먼저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주동선의 외곽. 예. 이게 이제 이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네, 수원 쪽에서 오시는 분들, 군포, 안양 계시는 분들, 이제 서울 쪽으로 나갈 때는 이쪽 길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여기가 지금 바로 평촌, 예, 평촌 중심 상가에 있는 그 쪽으로 진입하는 그 주 도로예요. 예,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제가 이제 또 진로도 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상 속에 제가 지금 돌고 있는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드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주동선의 색깔과 그리고 부동선의 색깔, 상권으로 진입하는 어떤 동선들의 색깔, 이런 것들을 좀 따로따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구장에 들어가 보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당구장은 내부로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별도로 점주분의 좀 허락을 받아서 당구장의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시설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당구장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소개를 드리고, 홍보도 좀 적당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당구를 치면서 좀 체험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국도에 지금 한 2, 3분 왔죠? 예. 예, 이렇게 큰 동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는데, 전체 돌아보시는데 뭐 한 1시간이면은 아마도 충분할 거예요. 예. 저 앞쪽으로 이제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죠? 또 요 왼쪽으로도 좀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고, 예. 그리고 요 왼쪽에 보시면은 조그만 상가가 있잖아요. 요거는 대로변에 있는 상가이면서도 아파트의 상가 단지라고 인식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GDR 골프 아카데미가 있어요. 예. 제가 요즘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당구장의 입점지와, 특히 이제 대대전용구장의 입점지와, 스크린 골프 중에서도, 프렌즈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음, 저 유명한 스크린 골프장 있잖아요. GDR 하고 있는데, 골프존. 예. 그 입점지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예. 입점지 형태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고객들의 이용 패턴도 비슷하고, 예. 상권을 같이 보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위치도 그냥 일견으로 보기에는, 위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요런 위치도 대대전용구장에 들어갈 만한 위치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이렇게 쭉 돌아가면 이제 저 앞쪽으로 가면 이제 비산동 사거리거든요. 네, 비산동 사거리까지 가면은,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서울의 구로동. 네. 뭐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시흥 구로동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직진을 해서 가실 거고,
과천 쪽으로 출퇴근하시거나 양재나 이쪽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우회전을 해서 이제 가는 방향이 되겠죠. 물론 이제 쭉 일리 쭉 가가지고 서울 양재동 사당동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동네의 주동선을 파악하는 거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도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권들이 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대대소형구장들이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약간 상권의 외곽, 대표 주동선 내에 그 지역 전체 주동선 내에 위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대 전용 구장에 좀 대형들일수록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당구장도 노블 캐rom 클럽도 외곽 주동선에 있죠.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회전하면 여기가 이마트입니다. 여기가 이마트예요. 전통적으로 상권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당구장들이 아니죠, 이제는. 그거는 이제 중대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아요. 상권 내부로 깊숙이 들어간다거나 상권의 어떤 작은 상권의 초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먹자골목들이 형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주거지에서 또는 뭐 사무실 지역에서 뭐 상권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냥 주거지를 말씀드리면 그 주거지를 들어가는 주출입로에서 상권의 초입 또는 상권의 내부, 물론 초입과 내부에 따라서 또 장사의 방법이나 형태도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떤 상권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면 이 대대전용 구장은 상권의 내부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넓은 범위로 5km 정도 반경을 기준으로 해서 뭐 좀 작은 동네 같은 경우는 뭐 한 3km를 봐도 되지만 보통 5km 안쪽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안쪽을 이렇게 판단해 보시는 게 전체를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주동선 내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자리 잡을 거냐 하는 것들을 판단하시는 게 좋죠. 네, 이쪽은 8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쫙 있죠. 네. 아파트 단지가 이쪽이 이제 그 과천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여기 이 길로 해서 쭉 인덕원까지 나가면 요게 이 전체 지역의 메인 외곽 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메인 외곽 라인. 물론 이제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메인 도로들이 있죠. 그 도로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실 때는 좌우를 사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좌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운전을 조심해야 돼요. 예. 여기 이제 왼쪽 이제 도도 스포츠 센터라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 이제 주상복합인데 여기가 이제 비산동에선 좀 주요한 핵심 지역이에요. 앞으로 좀 떠오르는 지역이긴 한데 이 안쪽으로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좀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좋아질 예정이기도 하고 이 라인이 주 라인이에요. 또 이 안양 지역에서 외곽에서 들어오는 관통하는 외곽으로 관통하는 예, 메인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구장 자리를 알아보는데 이런 라인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야 내가 어디에다가 여기가 가능성이 있을까? 어디가 더 좋을까? 어느 위치가 괜찮을까? 예. 좀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크게 도는 외곽 라인이라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노블 캐rom 클럽에서도 대대 전용 구장이 가능, 이 지역 여기 사시는 분들까지도 가능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여기 이 라인 어디에 입점지가 선정이 됐을 때 노블 캐rom 클럽 쪽에 있는 그쪽 주거지에 있는 사람들도 또는 사무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여기는 움직여봐야 2, 30분 내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대대전용구장. 대대전용구장은 계속 말씀드리자면 넓은 범위로 봐야 돼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안양 운동장 사거리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그 경전철? 어쨌든 여기 지하철역이 여기 생겨요. 예. 여기가 이 왼쪽에 이제 주거지, 다세대 주거지 단지, 왼쪽 편은 이제 다세대 주거지거든요. 그리고 오른편은 평촌 아파트 단지고, 그리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인데, 여기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쪽 좌우로 보시면은 대형 하이마트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전사도 있고, 음식점이 대형이 있고, 또 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요 왼쪽 편이 대단히 주거단지예요. 다세대 주거단지. 네, 여기는 전통적으로 중대구장들이 좀 활성화되었던 곳이기도 해요. 네. 네, 요런 라인의 대대 전용구장이 어디 있으면은 사실은 다 유효합니다. 유효해. 네. 다만 이제 대대 전용구장을 구성할 때 주차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관건이고, 또 건물이 얼만큼 잘 보이느냐. 네. 그러니까 이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불리해요. 대대 전용구장은 무조건 대로변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대대 전용구장들은 뭐 좀 지나면 알고 사람들이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뭐 알고 찾아오겠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대대전용구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바라보는 당구장의 수준, 요구사항, 요구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건물부터도 따져요. 예. 건물 외관, 내가 이 각 휴가병을 메고 들어가는 당구장의 건물, 좀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첫 직장 이제 들어갈 때 우리 넥타이 메고 이렇게 들어가는 상상 하잖아요. 그죠? 넥타이 메고 높은 빌딩에 딱 들어가서 거길 들어가는 멋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잖아요. 요즘 대대전용구장이 좀 그래요. 좀 그런 성향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대대전용구장을 가는데 좀 멋있어야 돼. 그러니까 후질그레한 건물로 가기 싫어해요. 그리고 냄새나는 건물 가기 싫어하고, 예, 좀 기왕이면 좀 깨끗한 건물, 예, 그리고 깨끗한 출입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당구장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일본도 쭉 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관양동이죠. 예, 관양동. 네, 여기가 8차선인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좌우로 주택가가 쫙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곳곳에 중간중간에 작은 먹자상권들이 전통적인 먹자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판단이 안 되면 두 바퀴 돌면 되고, 두 바퀴 돌아서 판단이 안 되면 세 바퀴 돌아보면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촬영 시간이 제가 아까 출발해서부터 지금 22분이 지났거든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22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에서, 그쪽 지역에서 어떤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사무실에서 나와서 한 30분? 내가 그쪽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에 괜찮은 당구장이 있어서 내가 여기를 이용할 거야. 여기를 오는데도 한 30분이면 되는 거죠. 그럼 충분히 이동 가는 거리가 돼요. 네. 그리고 이 도시들이 형성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저도 뭐 한 20년 동안 많이 다녔지만, 경기도권은 5km 이내.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5km까지 보긴 좀 어려워요. 네, 뭐한 1, 2km? 네, 뭐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거니까. 1, 2km 내외?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거의 뭐 맞을 거예요.
또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이제 거기서 여기까지 여기 좋은 당구장이 있을 때 올 수 있는 시간 한 30분 예측했잖아요. 반대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 이쪽 양쪽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노블 캐런 클럽을 이용하는데도 이제 30분이면 충분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주동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는 주동선. 네, 여기가 이제 인덕원 사거리입니다. 인덕원 사거리에서 다시 이제 아까 우리 있는 당구장 쪽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과천으로 빠져나가는, 과천 사당으로 빠져나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지역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외곽 라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다니시면서 전체적인 상권을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인덕원 사거리 상권이거든요. 전통적인 사거리 상권, 역세권 상권이고, 옛날에 이 안쪽에도 당구장들이 꽤 많았고, 이 건너편에도 당구장들이 꽤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인덕원 사거리는 뭐 먹자골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대대전용구장이 자리 잡기에는 좀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요. 좀 교통이 좀 복잡하고, 주차가 좀 어렵고, 그리고 건물 주차장이 되게 큰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좀 진입 자체가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도 좀 판단해 보실 필요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복잡한 데를 다니기 싫어해요. 좀, 좀 여유 있게 여가를 즐기는 듯한 뭐 그런 느낌? 좀 한가한 건물, 한가한 지역. 그러면서 내가 좀 방문이 좀 편한 지역.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목작골목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이 안쪽들로 당구장들이 꽤 있었죠. 근데 지금 대대전용구장이 저 안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 좀 꺼려질 것 같아요. 뭔가 왜소할 것 같고, 뭔가 복잡할 것 같고, 뭐 안 좋게 느껴질 것 같아요. 진입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대전용구장을 지금 오늘은 지금 보는 거니까 중대구장의 입점지와 좀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이런 지역이 중대구장으로서는 뭐 가치가 있을 수 있죠. 요즘 같은 생각에서는 뭐 사실은 이렇게 먹자골목으로 당구장을 차리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만, 주거지에 주거 밀착형으로 좀 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튼 그래요. 그거 좀 대대전용구장과 중대구장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요 오른쪽에서 이 우회전을 하면 이 외곽을 돌아서 관통하는 중앙 메인 라인이에요. 이쪽으로 쭉 우회전을 해서 쭉 가면은 이제 평촌역, 범계역, 롯데백화점 이렇게 가시는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또 왼쪽은 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좀 쭉 쫙 있죠. 여기도 그러니까 요게 가는 지역이 꽤 많네. 요런 데 당구장 가면 좀 기본빵이 있죠. 앞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고, 요런 쪽에 당구장이 있다면 요 안에도 당구장이 하나 있긴 있어요. 네. 요런 데 당구장이 있으면 기본빵을 하는 지역이죠. 기본빵. 그러니까 요즘은 당구장들이, 여러분들 이제 저랑도 많이 샘플들을 좀 많이 다니면서 보실 거고,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다니실 거잖아요. 그러면 당구장들이 상권 내부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극히 드물어요. 중대구장을 제외하고는. 대대전용구장들은 이렇게 외곽 라인의 주동선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또 그게 제일 유효하고, 요 오른쪽은 이제 좀 약간 공장지대도 있으면서 아파트용 공장이죠. 대단히 밀집지역, 사무 밀집지역이 좀 있고, 왼쪽으로는 완전 주거지. 완전 주거지입니다. 오늘 저 안쪽까지도 샘플 삼아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쭉 가면, 지금 우리가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지금 돌고 있는 이 지역의 외곽을 쭉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요 안쪽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라인 외곽으로 또 주택가들이 형성되어 있고, 안쪽에 또 상권도 있고, 뭐 사무실 지역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바퀴 거의 다 돌았습니다. 예, 요 앞에 보이는 데가, 여기가 동네 이름이 뭐더라? 여기를 의왕이라 그래야 되나? 안양 의왕. 네. 여기 이제 앞에 롯데마트가 있고, 네. 이런 롯데마트가 있는, 이런 마트가 있는 지역들, 네. 저기 당구장 하나 그냥 한 층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주차도 좋고. 좀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제가 좀 비즈니스 능력이 되면, 저는 마트하고 협력을 해서, 이건 또 돈이 있어야 되겠죠? 네, 마트하고 협력을 해서 마트의 일정 부분을 구장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왼쪽은 이제 개원예술대학교가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외곽으로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요 안쪽으로 이제 평촌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예. 우리 오면서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자리를 알아볼 때는 일단은 그 사이드를 다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사이드를 돌아보면서 안쪽으로 동선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예,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대대구 전용구장이 저 안쪽으로 들어갈 일은 많이 없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외곽 라인하고 외곽 주동선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에 주동선들이 한두 개쯤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요 외곽 쪽에 있는 당구장과 안쪽으로 들어가는 횡단하거나 종단하는 주도로에서의 장사 패턴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뭐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고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 있죠. 그러니까 저 앞에가 이제 우리가 아까 출발했던 데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이 좌우로는 다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지역들이 대부분 뭐 이런 정도의 거리와 이런 정도의 면적 반경 한 5km 내외, 3km에서 5km 내외, 뭐 그 정도 되겠죠? 자, 오늘은 대대전용구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대전용구장은 상권의 내부로 들어가면 무조건 불리해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 규모가 있는 구장들 같은 경우에 상권의 내부로 들어가는 거는 매우 불리하다. 거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거의 상권의 내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뭐 한 네다섯 대 당구장, 대대전용구장 할 건데, 나는 동네에서 이렇게 시니어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사부작 임대료 싼 데서 내부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할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네, 그것도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괜찮은 장사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쭉 가시면은 이제 아까 왔던 데 거의 다 갑니다. 예. 저 앞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예.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보이고, 제가 지도로 한번 요 외곽을 한번 이렇게 오늘 돌고 있는 거를 좀 그래픽으로 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도로. 그래서 지금 요 오른쪽에는 지금 아파트들이 새롭게 지금 리모델링이래. 재건축. 예. 여긴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네. 예. 이렇게 대단위로 재개발이 되면 지역의 상권이 좀 변해요. 그러니까 옛날엔 저쪽이 뭐 A라는 지역이 이 동네의 메인 상권이었다. 근데 이런 게 대단위로 생기면 이쪽 어딘가가 메인 상권으로 잡아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렇게 상권이 좀 변하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죠.
지역의 이제 개발 현황이라든가, 이제 여기서 좌회전하면 우리가 이제 출발했던 노블 캐론 클럽입니다. 예. 요 사거리를 건너가면 이제 군포로 가는 건데, 군포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대형 공장 단지가 있고, 우측으로 가면 이제 다시 이제 아까 우리가 돌았던 비산동 쪽으로 나가는 거고, 지금 좌회전하면서 우리 이 노블 캘럼 클럽 위치로,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던 위치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지나가 볼 거예요. 이쪽이 거의 끝자락이긴 한데, 여기서도 좀 더 앞쪽으로 주택가들이, 주동선으로 보이는 주택가들이 있어요. 요즘 뭐 서울 시내건 어디건 뭐 다 50km니까 그냥 부담 없이, 아 여긴 60이네, 부담 없이. 자, 여기서 이제 일본 국도면 이렇게 가는 길에 요 왼쪽 편에 노블 캐론 클럽이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왼쪽 편에, 여기가 우리가 출발했던 곳이에요. 네, 지금 지나갔죠? 영상에 보였을래나? 네. 이렇게 쭉 가시면은 여기서 한 2km 정도 좀 더 나갈 것 같아요. 네. 쭉 가시면은 오른쪽은 그 공장단지. 네. 그리고 이 공장단지도 지금 새롭게 아파트용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아주 전통적으로 뭐 선반 밀링 있고 용접하고 뭐 부품 공장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아파트용 공장들이 좀 많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고, 저 안쪽에도 이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당구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아,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곽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 한 바퀴 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근처 어디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대상 고객이긴 해요. 예, 대상 고객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지역의 주택가와 뭐 공장과 사무실과 뭐 이런 데들. 근데 좀 불리한 위치이긴 해요. 저 안쪽이. 예, 진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주동선에서 좀 벗어나 있고, 그 당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나중에 한번 가볼 거니까. 예. 그 당구장 같은 경우는 그 공장 단지 내에서는 주동선에 위치해 있어요. 공장 단지 내. 그러니까 동네 상권으로 보면 그냥 동네의 중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는 나름 유효한 위치이긴 한데, 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님들이 선뜻 들어가기엔 조금 번거로움과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무엇으로 극복할 거냐, 뭐 시설로 극복할 거냐, 서비스로 극복할 거냐, 아니면 규모로 극복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거고,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왼쪽 편, 여기 오전동이에요. 네.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노블 캐러건 클럽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쪽 부분, 반대편 방향도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여기는 외길입니다. 네. 왼쪽 편은 주택가. 네. 네,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쫙 질비하게 늘어서 있죠. 그리고 쫙 앞쪽에 보시면은 대형 주상복합도 있어요. 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경기도 안양 의왕시에서 벗어나서 이제 수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될 거고요. 거기가 이제 끝자락입니다. 예. 근데 여기도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당구장은, 이 지역은 지금 오늘 이렇게 한 바퀴 외곽 라인에 어디에 뭐 10대에서 15대, 뭐 20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네요. 예. 그런 입점지가 있다면
들어가는 거 큰 부담 없이 강점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자, 요 왼쪽 편이 요 동네에, 여기 이제 오전동 요 동네에 들어가는 주동선으로 주동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동네로 봤을 때는. 네. 여기 말고 요 다음 사거리에요. 네. 이 오른쪽으로는 이제 다 공장들이고 왼쪽으로는 다 아파트들이죠. 네. 아파트하고 빌라들이 있죠. 꽤 넓은 지역으로 좀 분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돈 지가 30분이 좀 넘었네요. 예.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요 오전동에 살아. 내가 여기 사는데 우리가 저쪽 끝에 아까 평촌 저쪽 비산사거리 쪽 끝에 당구장이 괜찮은 당구장이 있어. 거기 가면 뭐 사장님도 좋고 시설도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고 그리고 나랑 당구 칠 수 있는 만한 상대들이 꽤 많다라고 가정하면 내가 오늘 당구 한 게임 칠까? 그럼 갈 수 있죠. 너무 멀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30분? 나는 어차피 오늘 당구 치러 가면 한 3시간 정도는 거기서 시간을 보낼 텐데, 뭐 충분히 가능한 거리죠. 요즘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수원 쪽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이 지역을 넘어가는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수원까지는 똑같은 2, 30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좀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약간 좀 한 동네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 왔습니다. 여기가 오전동이니까 우리 지금 오늘 알아보고 있는 당구장에서 노블 캘럼 클럽에서 대략 한 1km? 1km, 1.5km 정도 될 것 같아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네. 충분히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어, 내가 저기 저 당구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지하차도로 들어가면 이제 수원으로 넘어가는 거고, 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좌측이 주택가, 요쪽 오른쪽은 계속 설명드리지만 공장단지. 예. 요렇게 주동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요 동네에 대대조정구장이 있으면 어떨까? 어, 끝자락인데 뭐 괜찮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왜 부담스럽냐면 여기는 이제 경계잖아요. 어, 다른 동네로 넘어가는 경계예요. 이 경계를 넘어가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좀 한쪽 편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전체 중간 어디? 오늘 이렇게 돌아본 라인에서의 중간 어디쯤?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노블 캐런 클럽 정도 위치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주택가와 공장 단지의 사람들은 수원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평촌 쪽으로 뭔가 소비 활동을 한다거나 퇴근길에 접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기본빵으로 싸고 돌아가는 배우 단지 같은 개념이에요. 네. 외곽으로 아예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예, 여기까지에서부터는 저 안쪽, 당구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에 배후단지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예, 그냥 기본빵으로, 요쪽에 사는 사람들은 내 당구장이 첫 번째 당구장이다. 라는 개념이 좀 쓸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이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저 뒤는 배후단지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이쪽 끝자락으로 와야 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에 이제 주택가들, 단지들이 좀 있고, 공장 지역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거의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가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서 횡단하는 또는 종단하는 도로들이 있어요. 네.
이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도로들이, 주 도로들이 있는데, 그 도로들을 하나씩 가볼 거예요. 그럼 먼저 아까 오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당구장 그쪽 위치까지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갔다 와볼게요. 거기까지도 오늘 보는 당구장의 대상 고객의 해당자일 것 같아요. 네. 그 공장 단지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퇴근을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될 것 같네요. 네. 그쪽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좀 지루하신가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당구장 자리 얘기하면서 개그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당구장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과정이 이, 이 지루함의 반복이에요.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보이세요. 저는 20년 다녔잖아요. 20년 다닌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20년을 다녔기 때문에 몇 번 안 가본 동네 나도 뭐 일주일이면은 거의 그 지역 파악이 되기 때문에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20년인데 그래도. 네. 제가 한 18년, 15, 16년, 16년 횟수로 16년은 제 개인 사업으로 이제 당근 창업과 관련해서 자리를 알아보고 좀 책도 많이 쓰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최근 5년간은 이제 브라보, 그 다음에 뭐 그냥 PBA라 그러면 뭐 그쪽 관련된 회사에서 어, 관련된 업무를 좀 봤었는데, 보면서 새로운 시각도 생기고 기존의 경험치가 있는 거죠. 근데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아, 내가 18년, 20년 동안 한 게 다 쓸데기 없구나라는 걸 요즘에 느껴요. 요즘 상황이 다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중대구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고 대대구장이 되어 있는 시대고, 그나마 대대구장도 포화 상황이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20년간 그 기준이 지금 적용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지웠어요. 20년간 운영해오던 블로그의 모든 글들을 다 지웠어요. 제가 뭐 좀 기회가 돼서 제 블로그 글들을 20년 동안 해오던 네이버 블로그 글들을 쫙 다 읽어봤는데, 다 읽어봤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제목들을, 내용들을, 뭐 어떤 것들을 썼는지 봤더니 요즘 상황과 너무 달라요. 네. 그냥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네이버 블로그의 글들을 모두 삭제하고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글도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한 7, 8년간 유튜브를 통해서 당구장 창업, 당구장 장사, 뭐 세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영상도 아마 한 300여 개 영상이 될 거예요. 그것도 다 지웠어요. 예, 다 지웠어요. 뭐 아까워서 남겨둬야지,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근데 다 지운 이유가 요즘 상황과 맞지 않고, 여기가 지금 이제 횡단으로 좀 이제 다시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외곽적으로. 여기는 이제 주동선이 아니고 이제 부동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 상황과 맞지를 않고, 그거를 누군가가 영상을 보고, 블로그 글을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따라했다가 좆되는 수가 있겠다. 잘못된 건데, 이거는? 요즘과 맞지 않는데? 누군가는 또 계속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제가 쓴 글들을 보고, 이러다 보면은 좀 편향적이 될 수 있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팬이 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일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좀 가릴 필요가 있어서 아예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금 상황에 맞게끔 2024년도 지금 상황에 맞게끔 뭔가를 재편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다시 좀 새로운 컨텐츠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공장지대예요. 예, 좌우로 보시면 다 공장지대예요. 공장 건물들이죠. 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군포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도 행정구역상으로는 군포인데 우리 당구장 지금 오늘 알아보는 당구장에서는 유효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일부러 와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길만 보시라고. 예. 저 안쪽에 저기 지금 왼쪽에 큰 건물 보이시죠? 저기에 이제 당구장이 하나가 있는데 요 좁은 범위에서 이 공장지대에서 저기가 메인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체 지역을 놓고 봐서는 외곽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들어가는 길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당구 치러 가는데 뭔가 이렇게 아 뭔가 어디로 내가 해방구를 찾아가고 있는데 해방구가 아니고 이거 뭔가 좀 갑갑함이 느껴지죠 벌써.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 지역에 여기 이제 굉장히 큰 사무실들 그 다음에 아파트용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요 지역 내가 하나의 단일 상권으로서 가치는 있어요. 분명히 가치는 있는데 여기에 있는 손님들을 가지고 기본빵을 할 수는 있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네. 여기 어디에 당구장이 있다면, 여기 있으니까 왔죠? 네. 있다면, 기본빵은 할 수가 있죠. 예. 요 건물들 하나에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입주해 있겠어요. 여기서 근무들을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퇴근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니까, 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이 부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자, 좀 이따가 잠깐 차 세워놓고 얘기할게요. 여기서 좌회전하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하얀 건물, 예, 저 건물이거든요? 저 건물? 저 건물에 당구장이 있어요. 예, 요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당구장이에요. 자, 요 건물에 당구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와봤어요. 네, 요 건물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이쪽 지역에 살기도 하고, 당구장 워낙 많이 다녀서, 당구장들에 대한 히스토리는 웬만큼 아니까, 제가 이렇게 뭐 주저리 설명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61.5라는 당구장이 있죠. 예, 당구장이 있는데, 음료수 하나 마셔야 되겠다. 여기 온 김에. 여기서 음료수 하나 마시고 가야지. 입 아파. 잠깐 여기서 뭐 휴식을 잠깐 취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료수 하나 사왔어요. 여기 61.5 보이나? 61.5 좀 보이나요? 네, 61.5. 예, 여기 당구장. 예. 저게 보이게 세팅이 되나? 네. 네, 이제 비가 좀 그쳤습니다. 그래도 운전을 거의 여기 도느라고 지금 1시간 정도 돌았죠? 예, 돌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기 위치도 유효하긴 하죠. 예, 제가 알기로 꽤 장사가 잘 돼요. 잘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건물의 중대구장, 요즘 뭐 복합구장, 중대하고 대대가 같이 있는 복합구장,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짧게 장사하고, 예,
적당히 벌 만큼 장사가 되는 뭐 그런 위치예요. 이 건물이 엄청 크잖아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당구장 한 번씩만 이용해도 뭐 당구장 하나가 운영은 될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근데 여긴 대대전용구장이잖아요. 대대전용구장이다 보니까 좀 상황이 달라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장사하면은 임대료 내기 바쁠 수도 있어요. 예, 인건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고객 수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대구장을 다니는 사람 100명 중에 뭐 한 10명 정도 다닌다고 보면 10%인데, 요 지역에 이제 다른 건물들에서도 이 건물에 있는 당구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저 건물에서 요 건물 걸어 나와서 이렇게 뭐 당구장 이용한다. 또 요 근처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중대구장 이용한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대대전용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당구 치는 게 좀 상황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옆 건물에서들 오려면, 내가 지금 이 건물에 있는 당구장을 옆 건물에서 오려면 차를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상황상. 뭐 그까짓 거 뭐 걸어가면 되지. 근데 걸어왔다가 다시 당구 치고 또 다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당구장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이동을 한다는 거 조금 부담스러워요. 어차피 차를 타고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선택지가 많아져요. 우리가 아까 오늘 공부하고 있는 노블 캐논 클럽 그 위치로 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당구장 바로 옆 건물이지만 이 당구장으로 갈까? 아니면 퇴근길 가는 길에 어디 있는 어느 당구장을 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과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 중대구장과 복합구장이 주를 이뤘을 때하고는 다르게 대대전용구장은 좀 그런 선택의 상황들이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음, 옛날 같은 그런 유리함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이 건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이 건물에 있는 당구장을 갈까? 아니면 다른 내가 퇴근길 어디에 가는 길에 있는 어느 당구장을 갈까? 그 고민은 분명히 선택 사항이 될 거예요. 그 고민이 생긴 거죠. 옛날엔 당연히 여기를 갔던 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자, 다시, 뭐, 오늘 여기 이당 구장은 뭐, 요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한번 별도로, 요 당구장 자리에 대한, 워낙 여기 유명한 당구장이에요. 이 당구장 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블 캐논 클럽으로. 다시 주동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공장 단지에서 빠져나와가지고요. 주동선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나오는 길도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기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를 들어갔다 나오는 길은 내가 당구 치러 나 놀러 가는 건데, 어? 그리고 취미 생활 하는 거고 여가 생활 하는 건데, 뭔가 자꾸 이렇게 소굴로 들어가는 느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이제 저 앞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 다시 일본 국도 라인입니다. 일본 국도 라인.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안 와서 좀 이제 좀 그쳤거든요. 음. 좀 그쳐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촬영을 하기에는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기분상으로는 비가 계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좀 아쉽네요. 네. 자, 벌써 여러분들, 저도 지금 거의 1시간 반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네.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당구장 자리를 알아보러 뭐 조사하러 다니는 과정이 1시간, 1시간 반? 이건 뭐 짧은 거죠. 네, 요 왼쪽에 이제 골프장 파크가 있습니다. 전 여기도 굉장히 유효한 자리라고 보이는데, 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바로 여기서 한 200m면은, 일본 국도 라인이니까, 근데 조금 알려져야 된다는 좀 단점은 있네.
이렇게 다니면서 괜찮은 자리, 괜찮은 위치에 어떤 건물이 보이면 그냥 계속 그런 생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저기 굿모닝 치과하고 저기 사우나 있는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저기 이제 당구장이 하나 있는데 저기도 되게 오래된 당구장이에요. 저런 위치가 옛날에는 중대구장 자리들이 괜찮았죠. 지금도 저 자리 정도면 대대전용구장도 괜찮지 싶긴 한데 음, 지금도 괜찮. 대대전용구장 자리도 또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소형보다 저거 하려면 저 한 층을 다 써야 되는데 임대료가 맞을래나? 제가 알기로 저 건물이 꽤나 비싼 임대료가 꽤나 비싼 걸로 알아서 네. 저 위치가 바로 요 앞에 위치가 주택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메인 라인이에요. 네, 마침 여기 딱 차가 쓰네. 그러니까 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했던 노블 캐런 클럽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직진하면은 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이제 초입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도 아파트 단지고 오른쪽으로도 아파트 단지고 굉장히 넓게 구성된 아파트 단지의 메인 유일한 상가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자리가 옛날부터 좀 비쌌어요. 저기 당구장 진짜 옛날에 만든 당구장인데 지금도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위치들이 중대구장짜리로서 옛날에는 굉장히 각광받는 자리죠. 중대구장 중에서도 좀 중대형, 소형보다 중대형. 10대, 12대, 15대 중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대대 기준으로 보면은 아, 급평수면은 뭐 8대나 들어갈래나? 네. 좀 작죠. 네. 좀 작아요. 작아서 패스. 네. 네. 그리고 요런 자리에 뭐 6대, 8대 당구장, 대대전용구장을 한다? 임대료가 잘 안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기엔 좀 과한 자리.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판단이. 경험으로, 판단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계속 많이 다니면 그런 판단들을 스스로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뭐 옳든 그르든. 그러면서 뭐 적중도 했다가 틀리기도 했다가 이러다 보면 뭐 오차율은 점점 좀 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다니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도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뭐 좋지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조사장이라는 저놈이 그래도 경력이 나름 있고 업계에서 꽤나 유명한 놈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판단해 보고 있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네. 네, 그런 것들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니시는 거 더해서 직접 다니는 거에 좋은 경험치가 되겠죠. 네. 자, 쭉 가면 이제 여기서 한 300m 가면 이제 당구장이 노블 캐런 클럽이고 요 왼쪽 편에도 최근에 당구장이 하나 생겼어요. 아, 네. 나중에 요 당구장도 좀 한번 요 당구장만 놓고 한번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좀 침울해요. 근데 여기 자리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어, 뭔가 이제 외부적인 아웃테리어, 그러니까 간판, 그 다음에 장사의 패턴,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오류가 있어요. 네. 그런 오류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이제 오른쪽에 곧 지나갑니다. 우리 노블 캐런 클럽. 여길 지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단 횡단하는 부동선. 예.
한번 돌아봐 볼까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노블 캐런 클럽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외곽을 한 바퀴 쫙 돌았잖아요. 그러면 이 외곽을 돌면서,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동선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음, 봐야죠. 이렇게만 보고서, 상권 다 봤어. 이 동네 어떨 것 같아? 물론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는 건 있어요. 오는 건 있지만, 그래도 직접, 어,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중대구장 자리를 알아볼 때는 그런 거 판단할 때는 다 걸어 다녔어요. 좁은 범위에서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대대전형구장은 반경 5km, 반경 5km면 10km잖아요. 중심부에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걸어 다녀요, 다. 예, 차 타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이제 조만간 중대구장짜리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샘플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걱정이 되네요. 날씨가 이 장마 지나고 나면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엄청 더울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주택가 또는, 뭐 사무실 지역, 뭐 그쪽 지역을, 어, 웬만큼 걸어 다녀야 될 수도 있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와 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아까 지나갔던 길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면은 이제 평촌역, 범계역, 인덕원으로 이어지는 종심을 좀 볼 수가 있어요. 횡단하는 부동선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부동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중대구장 중심으로 봤을 때는 주동선이 될 수도 있고, 예. 음, 이 정당까지도 주동선으로 볼 필요가 있겠지? 그죠? 예. 그것까지도 주동선, 2차 주동선 정도로, 그냥 정의하는 걸로 하시죠. 네. 제가 볼 때 이 지역은 지금 오늘 이렇게 한 바퀴 돈 외곽 요 라인이, 이 지역 전체의, 주동선이에요. 네. 사람들이 주로 인지하고 있는 길. 어디를 갈 때는 이 길로 가야 돼. 어디서 올 때는 이 길로 와야 돼. 예. 어떻게 갈 때는 이렇게 가야 돼. 어디를 갈 때는 이렇게 가야 돼. 요런 주동선. 그리고 이 지역 전체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길. 예. 그리고 주로 다니는 길. 예. 주동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대전형구장은 1차적으로 요 라인 안에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서 얼마나 배후단지나 상권과 밀접한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유불리가 좀 가릴 수가 있고, 장사의 패턴이나 방법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내 당구장 자리에 오는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뭐 어디 가서 건물 깨끗하고 와 여기 뭐 괜찮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선택하는 것 같으면 뭐 이런 공부할 필요도 없죠. 뭐 이렇게 애써 다닐 필요도 없어요. 네, 이렇게 주동선을 가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는 이제 상권 내부로 진입하는 길들이 있는데, 이런 길들은 뭐 지도상으로도 판단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다니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파악이 돼 있다는 거는 이미 다 들어가 봤던 얘기겠죠. 자, 이렇게 가시면은 이제 여기가 평촌역 롯데백화점 있는 쪽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는 여기 이제 지하도로에서 건너갔어요.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주동선을 횡단하는, 음, 횡단하는, 2차 주동선. 네. 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곽으로 돌았을 때는 한쪽 면으로는 다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었죠.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그 지역을 관통하는 2차 주동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도심지, 약간의 도심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우, 뒤에 사고 날 뻔한 것 같은데? 왼쪽과 오른쪽이 다 사무실 지역들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고, 뭐, 니코 아울렛이 있고, 그 다음에 평촌 먹자 골목이 있어요. 평촌 먹자 골목이 있고, 왼쪽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1년 라인의 대로변에 큰 건물들이 좀 밀집해 있죠. 벌써 빌딩들이 높잖아요. 여기. 버스들이 이제 막 다 들어오고. 이 오른쪽이 평촌 먹자 골목입니다. 네. 제가 지도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표기를 해드릴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중대구장들 할 때는, 내가 여기 평촌 목작골목에서 내가 당구장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돌았던 이 라인은 주동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돌았던 라인은 그냥 외곽 라인이 되는 거고, 중대구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요 안쪽 라인에 이 길도 지금 외곽 라인으로 봐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주동선이니까, 먹자골목의 주동선이 별도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정의하는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 지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상권에 우리가 입점하고자 하는 업종과 장사의 방법과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예. 지금은 우리가 대대전용 구장을 보는 거잖아요. 대대전용 구장을 볼 때는 지금 이 안쪽에 있는, 먹자골목 안쪽에 있는 도로들은 전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통로들이에요. 예. 통로들로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까지도 지금 요 라인까지도 2차 주동선으로 제가 지금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 평촌 먹자골목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 요 사람들은 뭐 외식을 한다거나 뭐 유흥을 한다거나 놀러 나올 때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는 진입로의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놀러 나오는 데구나. 여기는 뭐 젊은 친구들도 좀 있고, 그리고 요 근처에 이제 직장인들이 주로 회식하고 뭐 술 먹고 놀고 하는 요런 위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돼요. 물론 중대구장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를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대대전용 구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정도로, 요렇게 해서 요쪽에는 주로 사무실들이 있고 유흥가가 있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시면 돼요. 저 왼쪽으로는 이제 또 주택가 단지고, 여기가 이제 그 횡단 도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외곽으로 도는 주동선을 횡단하는 하나의 도로, 2차 주동선. 예. 이게 왜 그렇게 설정을 하냐면, 여기는 이제 지금 지나온 거는 평촌 먹자골목이고, 요 앞쪽으로 가면 이제 범계역이에요. 안양 지역을 대표하는 두 개의 지하철역이죠. 여기는 오피스텔도 많고, 사무용 빌딩들도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권이 두 개가 나눠져 있으면서, 좀 더 딥하게 말씀드리면, 범계역 쪽은 좀 직장인들 중에서도 뭐 한 4, 50대의 좀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이 여기고, 좀 전에 지나왔던 평촌역 먹자골목 상권은 저쪽은 좀 젊은 층들, 롯데백화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락시설들이 있어요. 저쪽은 좀 젊은 층들, 10대, 20대, 많으면 30대까지도 좀 이용하는, 거기에 간간히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그런 젊음을 느끼기 위해서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헤집어 보지만, 뭔가 어색하고, 이렇게 붕 떠있는 느낌이 드는 좀 젊은 층들이 노는 상권. 이렇게 여기 상권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쪽 지역을 분석을 할 때,
중대구장 이 여기와 저쪽은 범계역과 청촌역은 완전히 고객층들이 달라요. 네, 다르죠. 고객층들이. 자, 다시 그 노블 캐런 클럽 우리가 오늘 대대전용구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당구장을 올까? 네. 저 당구장으로 올까? 여기 어디에 당구장이 있다면 그 집에 저기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거다. 뭐 이런 판단도 좀 들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이면. 요 앞쪽으로 어떤 형성되어 있는 대대전용 구장이 있다면 그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요 근처 어디에 있는 구장들, 여기에 있는 요 앞쪽에 보면 이제 대대전용 구장이 좀 규모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잘라 먹는 거죠. 여기도 있고 쫙 앞으로 가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범계역 사거리를 지나서 다시 인덕원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쪽에 여기 대대전용구장이 있으면 이쪽 지역을 내가 고객이라면 여기 어디서 선택을 하겠는데, 그 집이 저 안쪽까지 들어오진 않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 대상 고객이 아닐 수 있겠구나, 좀 희박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쪽도 좌우로 자동차 정비소도 많고 아파트용 공장들이 꽤나 있어요. 네. 이렇게 횡단하는 길 중에 하나죠. 네. 네, 요 오른쪽을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뭐 지역적인 도로들인데, 이 안쪽으로 다들 이렇게 사무실이나 공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쪽까지 올까? 이동 가능한 범위긴 한데 조금 부담스럽다. 요 근처 어디에 있는 구장으로 잘리겠다, 손님들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왔으면 좋겠지만 일부만 소화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를 다 소화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노블 캐논 클럽으로 오늘 공부를 한다 그래서 저 당구장이 내 당구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보는 건데,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 직장인들이 내 당구장에 와서 당구를 적극적으로 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조금 조금 객관적이지 않죠. 물론 이제 이들 중에서 일부가 내당구장에 오는 손님들로 더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상에서 한 번 더 고객이 될 수 있는 층들을 농도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요런 정도면, 요 정도 지역이면 여기에 뭐 주거지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직장인들, 뭐 이렇게 뭐 분류를 해서 한번 가능성에 대한 농도 표시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외곽 라인에 주동선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다시 이제 당구장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이쪽 왼쪽 주거지가 너무 좋아. 여기 어디다 당구장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되게 가능성 있는 자리인데, 요런 데들은 입점지의 위치가 되게 디테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뭐 말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지도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 왼쪽이 주택가잖아요. 왼쪽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요 위치 어느 정도 있으면 그냥 요런데. 그러니까 이 주택가로 들어가는 주동선 라인, 옛날 중대라인 분석하듯이 일정 뭐 그런 좀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등지는 배후단지로 놓을 수 있는 점포 위치. 네. 거기서 벗어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뭐 때마침 그런 자리가 있다면
뭐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하나의 2차 주동선을 한번 봤고요. 한 라인을 더 가볼게요. 한 라인 정도를 더 가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제가 볼 때는 십자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이쪽 왼쪽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 뭐 요 아파트 단지, 여기도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당구장 노블캐론 클럽으로 주요 고객을 흡수하기는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 수는 있어요. 예. 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농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뭐 무조건 온다, 뭐 아 한번 가볼만 하겠다, 거기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이 맞아서 여러 가지 그 농도 분석을 좀 한번 해보면 제가 그렇게 표기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네.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 여기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당구장으로 온다, 다수가 온다, 그건 좀 어려울 거고. 어, 조금 감각적으로 좀 부담스럽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당구장을, 저 당구장이 우리 15대짜리 당구장이잖아요. 저 당구장에 하루에 손님이 몇 명이 와야 되냐면, 하루에 한 150만 원은, 100에서 150만 원은, 하루 100만 원은 무조건 해야지. 평균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을 하려면, 하루 50팀, 50팀, 그죠? 50팀이 와야, 아니, 50팀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대대전용구장이니까, 개별 방문이니까. 50명이 와서, 한 게임씩 친다. 두 게임, 평균 두 게임 친다고 가정하고, 물론, 뭐 수치상으로는 뭐 2.5게임, 뭐 3게임 이렇게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한 번을 진다라는 가정을 하고, 승률 50%를 놓고, 그러면 50명이 오면 50만 원이고, 100명이 와야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100명은 무조건 와야 돼, 내 당구장에. 어? 하루 영업시간 11시부터 해가지고 뭐 10시, 11시까지 해가지고 100명은 와야 되는데, 하루 100명이면은 내 당구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당, 주 2회 정도 방문한다고, 뭐 매일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 2회, 3회, 그냥 뭐 소극적으로 2회 정도 가정하면 100명이려면, 2, 3은 6, 한 300명, 내 당구장을 단골로 이용하는 고객이 3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꾸준하게 하루 100만원씩을 올릴 수가 있는 계산이 뭐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300명의 고객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우리 당구장은 200명만 있어도 돼요, 100명만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 왜 그런 수치가 나오냐면, 어떤 당구장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좋아서 주당 방문 횟수가 2회가 아니고 뭐 한 3회, 평균적으로 4회, 그리고 한 번 왔을 때 게임 시간이 두 게임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오면 뭐 3게임, 4게임, 게임 수와 방문 횟수가 늘수록 내 절대 고객 수는 좀 줄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명 정도가 내 당구장의 단골 고객이다, 내 당구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당구장 하나가 아주 정상적으로 장사가 된다고 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구장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200명이면 이게 쉬워 보이는 숫자이기도 하면서 부담스러워 보이는 숫자이기도 하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내 당구장에서 좀 거리가 먼 게 지금 한 30분, 한 30분 거리잖아요? 요 아래쪽 비산동 쪽으로, 요 인도가 사거리 쪽으로 오면 올수록, 농도가 좀 옅어지는 거죠. 방문 가능성이. 그리고 아까 오전종 저 뒤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좀 짙어지죠. 그쪽까지는 완전히 배후단지의 개념으로 그냥 포대처럼 내 당구장을 중심으로 쫙 펼쳐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쪽 고객은 농도가 굉장히 짙은 거의 100%에 가까운 뭐 당구장 뭐 대대 치러 갈 거야 그러면 여기 가야지 거의 이런 정도 수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요 동네에 있는 당구장으로 농도 낮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쪽은 좀 농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도가 좀 낮은 지역.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필요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내 당구장으로 올 거야. 내가 뭐 서비스 기가 막히게 하고, 뭐 대형이고, 뭐 인테리어 뭐 끼깔 나고, 왔는데 뭐 친절하게 하고, 알바도 이쁘고, 무조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올 거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이쪽 지역에 올 수 있는 가능성만 판단하면 돼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중에, 이쪽 지역은 몇 프로 정도가 되겠구나. 그러면, 요런 정도의 손님들, 여기에 이쪽 지역에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손님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내 구장은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구나.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유인책을 써야 되겠구나. 뭐 하는 것들 설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장사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종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십자가 형태로 지나가게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 우회전 할 거거든요. 이 왼쪽 편 저 위에서부터 오게 되는 길이긴 한데, 이쪽으로 그냥 약간 가로질러 볼게요. 제가 이쪽을 와보는 이유는 여기도 하나의 큰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먹자골목, 이제 학원가인데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도 꽤나 많은 이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쭉 나가면 아까 평촌역과 번개역 상권의 중간부로 지나가는 위치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지나가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왼쪽과 좌우가 이제 먹자골목이고요. 그 뒷열로 이제 먹자골목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왼쪽 편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편도 1열에 이런 상가 건물들이 있고 학원가 건물들이죠. 그 다음에 그 뒷열로 이제 주택가와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양 지역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종단으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종단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돌아보는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안양 지역의 전체 외곽의 주동선을 한 바퀴 돌았고요. 그 주동선 사이로 들어오는 십자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통과한 거예요. 이렇게 십자 라인. 네. 이렇게 돌면 우리가 주동선은 다 파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주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들과 먹자골목들이 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물론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어떤 동선들도 다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여긴 대대전용 구장을 오늘 우리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셔도,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내가 여기, 네, 내 당구장에, 요, 노블켈로 클럽이라고 있는 당구장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구나, 이용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저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런 위치? 이런 위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캐치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드라이브 그냥 드라이브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오늘 간접 체험을 좀 시켜드리는 거고,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체험을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오늘 돌아본 동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면 다시, 요 안쪽에, 왼쪽은 평촌역 상권, 우리 아까 저 앞쪽에서 이제 지나온 평촌역 상권이에요. 먹자골목 상권이고, 오른쪽은 이제 범기역 상권이 됩니다. 요 왼쪽에 보시면은, 요 앞쪽에 지금 요 노란 차의 대각선 방향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평촌 먹자골목의 메인 라인이에요. 요런 상권들은 뭐 평촌도 좋지만, 뭐 서울에 있는 어떤 상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중대구장을 한번 설명을 할 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지도상에 간간히 그런 위치들을 이렇게 표기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돌아본 요 동선을 한번 이렇게 표기를 해드리고, 십자라인을 표기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그 당구장, 노블 캐런 클럽 그 당구장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유입력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청 들어가시면은 이 지역에 인구 분포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당구장에는 뭐 젊은 층이 올 거야, 뭐 노년층이 올 거야, 뭐 어떤 사람이 올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그냥 전체 요 지역의 인구수 정도 참고 삼아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는 거지. 아니, 여기에 사는 사람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통계상에. 10,000명이 살아요. 근데 그 10,000명이 주 활동 지역이 여기가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서울의 어딘가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가 주 활동 지역이고, 여기는 그냥 베드타운으로 잠만 자는 데일 수도 있고, 여기가 주로 생활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하고는 뭐 그렇게 뭐 밀접한 건 저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이렇게 통과해서 쭉 가면 저기 안양 운동장이거든요. 운동장 사거리인데, 운동장 사거리 저기가 아까도 제가 이렇게 외곽 돌면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역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가든 거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외곽에 메인 라인, 그 다음에 십자 라인, 뭐 십자 라인에 한 번 더 가는 십자 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큰 지역 같은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통하면 여기 또 지하철역이 앞으로 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인 라인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대구장 전용 구장들은 요 라인 어딘가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요 신호등 건너가면 저 앞에 살짝 이렇게 돔이 보이죠? 저희가 이제 그 안양 종합운동장인데, 그 앞에가 운동장 사거리예요. 우리 아까 지나왔던 곳. 자, 오늘은 뭐 요런 정도로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어, 종합적인 총평? 마무리? 네, 마무리하러 좀 다른 장소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당구장 한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안양의 노블 캐rom 클럽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자리 꽤 괜찮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꽤 괜찮은 자리고, 근데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죠. 주차가 생각보다 건물 크기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동시 주차 대수를 생각했을 때 손님들이 다소 불편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좀 주차를 하는데 좀 대기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좀 짜증날 수도 있고, 당구장에 올 때, 혹시 주차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위치인데, 되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하면서도, 주차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 당구장이 안양지에서 꽤 유명한 당구장이고, 장사가 곧잘 되는 구장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했을 거예요. 뭐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일견 생각할 때는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건물들을 좀 파악을 해뒀을 거고,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좀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주차장들에 대한 사전 섭외,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1층 건물에 입주해 있는 그 마트와의 주차 관계. 예. 우리는 주차 몇 대 어떻게 하자, 어떻게 좀 빨리빨리 빼는 방법을 어떻게 하자, 뭐 그런 논의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극복했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저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보셨듯이, 배우단지의 수원 쪽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단히 주택가, 아파트 단지, 그 이후 뒤쪽으로 있는 부분적인 작은 상권들, 이런 상권들이 내 당구장 중심으로 봤을 때 아주 탄탄한 배우단지로 기본빵을 하고 갈 수 있는 어, 힘을 좀 가지고 있죠. 네. 이쪽 지역은 그래, 저 앞쪽은 그래 조금 내가 좀 뭔가 노력을 해야 올 수 있는 손님층을 갖고 있는 대상 지역이라고 가정한다면, 내 이 배우 지역, 수원 쪽으로 향하는 이 배우 지역은 무조건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이상에는, 요 바로 인근에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이상에는 무조건 내 손님이다라는 가정을 좀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강한 고객층이 되죠. 더군다나 뭐 뜨내기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주택가, 배우단지, 주택가, 그러니까 주거지잖아요.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쪽 지역이 4, 50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더 든든하죠. 그리고 그 길 건너편으로 있는 공장단지. 물론 공장단지는 면적에 비해서 상주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퇴근길 동선 내에 접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유력한 고객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아주 든든한 고객층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입점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택가, 튼튼한 주택가,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장인들, 사무단지, 아파트용 공장. 예. 그 아파트용 공장에는 사무직도 있고, 뭐 현장 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요즘 아파트용 공장에는 대부분 뭐 사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 두 개가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앞쪽으로 한 30분 내로 이동 가능한 지역에 뭐 비산동, 평촌동, 뭐 오전동, 뭐 요런 쪽에 있는 주택가 단지들에서도 내 당구장으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온다라는 개념보다는 내 당구장이 어떤 정도의 요건을 갖춘다면 충분히 내 당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뭐 어떤 당구장의 규모도 될 수 있고, 시설 수준도 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도 될 수 있고, 또 당구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편의시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당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게임 매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뭐 그런 서비스나 능력들, 어떤 그런 매칭 조건들,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진다면 충분히 유입할 수 있겠다. 물론 내 당구장에 오는 전체 손님의 한 30%? 30% 내외 정도만 유입이 돼준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입점지라는 판단이 들었고,
지금의 장사의 성과도 그런 것들이 좌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구장의 내부는 나중에 별도로 당구장 사장님한테 촬영 허가를 얻어서 한번 인테리어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체험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랑 이렇게 다니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들도 좀 뭐 귀 담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전체의 동선을 파악하는 거. 예. 대대 전용 구장이잖아요. 대대 전용 구장에 맞게끔 이 지역 전체의 주동선을 파악해내는 거. 그리고 교차하는 2차 주동선, 예, 까지도 파악을 하면서 이 지역 전체 상권의 구조를 파악해내고, 여기에서 내가 입점하고자 하는 내 당구장에, 이 당구장에 손님으로 유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가능성에 대한 어떤 확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 없겠다, 아 여긴 좀 높다 낮다, 이런 정도.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듯이 뭐 어떤 농도를 표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 OX를 표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 세모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상권 전체를 파악하고, 내 당구장에 올 수 있는 손님들의 부류, 군들, 가능성들을 판단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어떤 형태의 장사를 할 건가를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뭐 단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저같이 뭐 업계에서 뭐 오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형태, 상권의 형태, 건물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고 전반적인 상권을 파악해 내는데, 뭐 짧게는 하루 이틀, 뭐 길게는 뭐 한 일주일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전반적인 구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좀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고, 저가 하는 거를 뭐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시고, 이런 형태대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구장 자리를 찾는 일은 이런 과정들의 연속적인 반복이에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런 여러 자리들이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 군데를 보고 아 여기서 해야지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군데를 놓고,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어떤 인테리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 그 다음에 손익분기, 손익분석, 그 다음에 어떤 장사를 할 거냐에 대한 장사에 대한 구성,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비용, 창업 비용, 운영 비용, 뭐 유지 비용, 이런 것들 전반적인 플랜이 설 거예요. 이 플랜들을 여러 개를 세워놓고,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내가 적합한 게 어느 건가, 어디가 지금 나하고 제일 잘 맞을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씩 하나씩 서두르지 않고, 네, 저도 서두르지 않고 여러분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함께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면서 아, 조 실장, 아니, 저 이제 조 실장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 사장하고 같이 촬영할 때 같이 한번 자리를 하고 싶다, 나도 같이 공부하러 다니고 싶다, 네. 저는 설명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거죠. 네.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전에 뭐 일정도 좀 공지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저랑 다니면서 저도 좀 찍어 주시고 지금 영상이 좀 단조롭잖아요. 저도 좀 찍어 주시고 저한테 질문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좀 더 뭐 풍성한 영상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도 오고 지금 비 맞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어쨌든 좀 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촬영을 위해서, 네, 좋은 화면을 위해서, 네, 비를 맞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본 당구장 중에서 제가 아까 이제 어느 공장지대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잠깐 거기서 음료수도 한잔 마셨는데, 그 당구장 자리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군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알아본 이 노블 캐론 클럽과는 같은 동네이긴 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비교군이 될 것 같거든요. 장사의 형태도 좀 다르고 입점지의 유형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당구장에 대한 입점지에 대한 조실장의 생각도 한번 가감없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실장? 저 조사장이에요. 이제 조실장이라는 표현을 한 18년, 20년 썼더니 좀 지겨워요. 조사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을 조사장으로 바꿨어요. 지금까지 조사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